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비소나눔 마을의 이지희입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오늘 2020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 네,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제가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NGO 섹터로는 유일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 소개는 짧게 하고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소나눔 마을 한국본부 소개입니다. 전 세계 아이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나누자라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도상국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 지원, 물품 지원, 시설 개선, 그리고 이제 봉사단 파견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현지인들의 직업 개발 훈련,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계층을 위한 또 미혼모들을 위한 나눔 파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병동, 소아병동 이런 다양한 곳에 또 웃음 치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입니다. 마을 비전 결연 사업이라 그래서 개인이 아닌 그 마을 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속 가능하게 마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ADP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해외 봉사가 더 익숙한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이것을 해외 봉사로 하지 않고 국제 봉사 캠프라고 명명을 합니다. 단기간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참여하는 봉사단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더불어서 현지인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 봉사 캠프라고 명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직업 훈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인들의 굉장히 미디어에 대한 소비도 많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로 정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리더 양성 사업이 있는데요. 현지인들 중에서 리더를 선발을 해서 마을의 문제점을 직접 찾고 회의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사회공헌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도상국 중고등학교에 컴퓨터 그런 교실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사업들, 의료협약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기업과 기관들과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NGO에서 일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정도는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굉장히 따뜻한 사진이죠. 눈이 맑은 현지인 아이들과 아이 컨택을 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런 사진, 이런 사진들의 매료가 돼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로망, 희망,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험칙상 비추어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런 데 올렸을 때 지인들이 보통 그렇게 보죠. 너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영어로 소통하는 거. 아무래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서 가슴에 이제 태극기를 딱 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한국 대표인 것 같은 그런 자부심, 애국심이 들면서 그에 반해서 이 사진은 현지에 가서 아파서 이제 누워 있는 사진이죠. 개발도상국에는 식수 위생이라던가 병원의 의료시설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쳤을 때 작은 병이라도 바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증세가 또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현재 파견돼도 가자마자 바로 한국에 후송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작은 염증이지만 재빨리 치료하지 못해서 현지에서 그것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손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한 5년 전쯤인가 우간다에서 밖에서 하루 종일 했었던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루 만에 손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지면서 마치 장갑 낀 것처럼 탔습니다. 거의 화상 수준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NGO, 특별히 이런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NGO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유와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각본과 주말 근무, 이건 꼭 국제 무대에서 사업을 하는 NGO뿐만이 아니라 국내 NGO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 같기도 합니다. 후원자의 밤, 이런 행사도 NGO마다 다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이제 해외 사업이나 국내 봉사 사업, 지원 사업, 이런 기업 사회공헌 협력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오버타임이 그렇게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기관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로 계상되는 재원 자체도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에서 일정 부분을 계상을 해서 지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이런 부분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개발 현장으로 가다 보면은 타지 생활, 현지에 가면은 처음엔 좋죠. 이것저것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하고 재밌고 새롭고
근데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가족과 또 친지와 지인들과 떨어지다 보니 이제 외로움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도 잘 안 맞죠. 도둑.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도둑이 이렇게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굉장히 도둑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나의 모든 생활 반경과 모든 것을 놀러 오기도 하니까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수반되는 게 배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서 마음을 주고 잘해줬었던 그런 현지 대상자들에게 그 배신을 당했던 얘기를 하면 정말 2박 3일 눈물로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일들을 좀 조심한다고 해도 당했습니다. 뭐 모든 현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현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에서부터 부딪히게 되죠.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부족별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저처럼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빚더미, 재정적 어려움도 같이 수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NGO는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기관인데요. 아무래도 대형 NGO들의 그런 후원금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처럼 크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또 저희처럼 개발협력 NGO는 해외에도 책임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후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대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이제 수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또 단편적으로 약간 재미를 섞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봉사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착한 사람,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의도와는 별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NGO 국제 무대에 진출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막연하게 나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굵직굵직하게만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봉사단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또 학교랑 연계해서 단기 해외 봉사단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그 나라에 비전이 있어서 가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생 때, 청년회 때 그냥 스펙으로 대외 활동으로 호기심에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유가 어찌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에 일단 가게 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현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국제 무대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쯤 열망을 갖고 있고 또 청년의 때라면 이런 프로그램도 지원해 보신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중기 봉사단, 장기 봉사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꼭 청년으로서가 아니라 뭐 시니어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ICT 봉사단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관련된 직종의 봉사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을 쌓고 나서 코이카에서 코디네이터도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포스터거든요. 이거는 관심 있으면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각 NGO에서도 이렇게 코디네이터로 파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보 싸움입니다. 네, 굉장히 그런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인턴인데요. 코이카에서는 대표적으로 ODA 영 프로페셔널이라는 인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처음에는 5개월, 그리고 연장 5개월, 도합 이제 10개월까지 최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코이카 사무소나 해외 공간에서 근무도 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있는 NGO들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턴들이 지원을 해서 저희한테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면 이 코이카 영 프로페셔널 자격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해외 파견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거 모집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트라 같은 데서도 해외 무역관에서 인턴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후에 그 현지에서 뭐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회적 기업 창업이라던가 그 밖에도 뭐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뭐 해외 주재원 활동들도 여러분들이 이 계통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GO는 봉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출 방법을 알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NGO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본인이 생각한 것과
현실 괴리감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이제 직원을 뽑다 보면 가끔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대표님, 저는 봉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페이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봉사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상관없고요.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고 비서나눔 마을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누구누구 씨, 여기는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구 뭐 고용노동부에 잡혀갈 일 있어요? 네, 페이는 드릴 겁니다. 다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남자 인턴이 한 명 있었어요. 채용이 됐습니다. 근무를 내근직으로 하고 있었는데 3주쯤 정도 됐을까?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아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 책임 간사가 대표님, 제 책상 속에 어떤 편지가 하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편지의 내용인즉슨 뭐 어쩌고 저쩌고 저쪽에서 그만두겠다, 뭐 죄송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있겠지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일하는 것과 괴리감이 이제 빠진다는 겁니다. NGO는 봉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예산을 짜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현지에서 어레인지를 하고 다양한 일을 주도하는 역할, 그리고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봉사는 할 수 있겠죠. 뭐 국내나 해외나 봉사가 진행이 됐을 때 옆에서 같이 서포트할 수도 있겠고, 기회가 되면 본인도 현지 가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행정적인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봉사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면은 해외 개발협력 현장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 파견만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이런 슬럼프의 괴리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NGO 쪽에서는 3개월, 6개월, 뭐 1년 이 정도 됐을 때 슬럼프가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하기로 약속한 날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었던 그 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나 보면 내가 이 일이 맞는지,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맞는지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소 CV라고 비소나눔 마을 캄보디아 발론티어스라는 국제 봉사 캠프는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과 많은 준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갖고 현지에 가더라도 일단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지 사업은 현지인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한국에서 10명이 가면 현지에서도 10명을 똑같이 파트너로 붙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된 이런 대학생들, 청년들이 같이 파트너로 1대1로 붙여서 도와주고 있고요.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현지에서 단기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현재 참석했던 1기, 2기, 3기, 4기 이런 친구들을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이 안에서 리더를 만들고 직접 마을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리더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을 대표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찾고 그렇게 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뭐 비 오면은 빠지고 아기가 일 있으면 빠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 가서 같이 교육도 진행을 하고, 한국에서도 역량 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현지 지역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물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소량의 물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을 했을 때 마인드를 열고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 이것도 이젠 현지 청년들의 마인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걱정과 고민이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도 소외계층이 많은데 왜 해외까지 도와줘야 하나요? 이 질문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많이 듣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왜 국내에도 소외계층이 많은데 해외까지 도와줘야 되나요? 사실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개발협력 NGO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이 일에 발을 디딛고 이 강연을 듣고 이 커리어 페어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런 국제 무대 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2년 약속한 기간만큼 해당 NGO나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슬럼프를 이기고 여러분들 정말 하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이 여러분 구심점으로 박혀 있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국제 무대에서 엔조의 일을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저는 강연을 마치겠고요. 여러분 열심히 잘 도전하셔서 원하는 좋은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단법인 비소 나눈 말의 이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